얼마 전 개봉한 이터널스에는 총 2개의 쿠키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쿠키 영상은 온 우주의 이터널스에게 셀레스티얼의 계획을 알리고자 하는 테나, 드루이그, 아카리가 핍, 그리고 에로스의 접근을 감지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장면에서 유독 드루이그가 그 접근을 감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지구의 이터널스가 총 5명의 지능캐와 5명의 물리캐로 나뉜다는 설명처럼 드루이그는 테나와 마카리에 비해 그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픽과 에로스가 등장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기존의 비프로스트나 스페이스 스톤을 이용한 포탈, 닥스의 게이트웨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펙트인 것을 볼 수 있었고, 핍이 다신 술 먹고 텔레포팅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것을 보면 그 명칭 또한 기존의 MCU에 등장했던 공간이동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 향후 MCU에 새로운 종류의 테크놀로지나 마법이 등장하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었죠. 참고로 핍은 원작 코믹스에선 행성 렉시다지아에서 태어난 왕위 계승서열 260번째의 왕족이었는데, 어느 날 다른 종족에게 외면받는 트롤 종족의 술을 마시고 본인 역시 트롤로 변하게 되면서 렉시다지아의 왕족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처형될 위기에 놓인 그를 아담 워록이 구해주게 되면서 핍은 그의 사이드킥처럼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아담이 핍에게 스페이스잼의 능력을 부여하게 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텔레포트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쿠키 영상에선 핍이 다신 술 먹고 텔레포팅하지 말아야지 라는 능동적인 말투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MCU의 핍 또한 어떠한 경로에서든 과거 스페이스 스톤과의 접촉이 있었고, 그렇게 텔레포팅 능력을 얻게 된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작 코믹스에선 아담이 타노스에 의해 정신이 파괴된 영혼 상태의 핍을 소울잼 안에 소울월드로 흡수시켰던 적이 있었고, 그곳엔 가모라의 영혼도 존재했었는데, 아담 워록은 윌펄토가 그 역을 맡아 가오갤 3편에 등장할 것이 확정되었다는 점이나 인피니티 워 당시 가모라의 영혼이 소울스톤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가오갤 3편에 등장할 스타로드 역시 과거 버전의 가모라를 찾아 나설 것이란 점 등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핍의 등장은 원자 단위로 부서진 인피니티 스톤을 아담이 재구성해 가모라의 영혼을 과거 버전의 가모라의 몸에 주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원작 코믹스의 에로스는 바로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본래 바람둥이였지만 히터라는 여성만은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렇게 블랙로저의 추격을 받고 있던 히터를 에로스가 구해주었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쿠키 영상의 핍이 에로스를 블랙로저를 꺾은 영웅이라고 소개한 것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원작의 히터는 프로보시스에게 붙잡혀갔을 당시 에로스의 얼굴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 핍을 이용했고, 그렇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자 핍은 버려둔 채 에로스와 떠난 적이 있었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핍이 아담 워록의 사이드킥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이드킥으로 등장한 것은 원작의 내용을 상당히 트위스트한 것이란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핍이 에로스를 하트의 제기라고 표현한 것은 원작에 등장하는 에로스의 가장 대표적인 초능력이 상대방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여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었고, 위대한 모험가라고 한 것을 보면 에로스는 타이탄 행성을 떠나 오랜 세월 우주를 떠돌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었는데, 원작의 에로스 또한 타노스가 타이탄 행성을 파괴한 이후 타이탄을 떠나 우주를 떠돌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위대한 모험가라는 설정 역시 원작의 내용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원작 코믹스의 타이탄이 토성의 위성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MCU에선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행성인 설정으로 등장하는데, 원작 코믹스의 타이탄은 본래 지구의 1세대 이터너스 중 우라노스와 크로노스 파벌로 나뉜 세력 다툼 끝에 승리한 크로노스의 두 아들 주라스와 알라스 중 스스로 우주로 떠날 것을 택한 알라스가 정착해 만든 식민지 행성이고, 타이탄에서 수이산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진 알라스가 낳은 두 아이가 바로 타노스와 에로스였죠. 또 알라스는 이 타이탄 행성의 내부를 아이작이라고 불리는 슈퍼컴퓨터로 채워 환경을 비롯한 여러 조건을 제어할 수 있게 했는데, 원작에선 타노스가 타이탄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 아이작을 해킹한 적이 있었고, 아이작을 이용해 새로운 인공 이터널스를 제작한 적도 있었다는 점, 이번 이터널스에서 이카리스와 만난 파스토스가 그를 아이작이라고 부른 건 역시 이러한 슈퍼컴퓨터 아이작을 암시하는 것이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MCU에 등장하게 될 타이탄 행성의 비밀 역시 이러한 알라스가 창조한 아이작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에로스가 셀레스티얼과 소통할 수 있는 구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에로스는 이 구슬을 자신의 아버지였던 알라스에게서 물려받았을 가능성, 즉 알라스가 프라임 이터널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라임 이터널은 셀레스티얼의 리셋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먼 과거 셀레스티얼의 계획에 반대한 알라스가 만든 식민지가 바로 타이탄이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이번 이터널스를 통해 이터널 종족은 셀레스티얼이 만든 안드로이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알라스가 어떠한 방법으로 타노스와 에로스를 낳을 수 있었는지는 의문인 상황인데, 원작 코믹스의 타노스는 셀레스티얼이 인간의 DNA를 개량해 만든 이터널스와 데비안츠 중 데비안츠의 유전자가 섞인 데비안츠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이터널스인 탓에 다른 이터널스와는 달리 흉측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나, 이번 이터널스에서도 셀레스티얼이 데비안츠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서 만든 것이 이터널스라고 묘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MCU의 이터널스는 데비안츠의 데이터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노스가 기계적으로 제작된 것이던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이던 간에 그 대를 잇는 과정에서 일종의 데비안츠 증후군과 비슷한 결함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또 이와 관련해 로키에 등장했던 장면 중 자신이 로봇인 것을 모르는 개체가 있냐라는 식의 대사가 등장했던 것도 바로 이 이터널스를 겨냥한 대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To my knowledge, do a lot of people not know if they're robots? Thank you for your confirmation. Please move through. 멀티버스의 전쟁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 중에는 MCU의 타이탄에서 볼 수 있었던 우주선이 그대로 등장한 것을 보면 타이탄 행성이 멀티버스의 전쟁을 야기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터널스에서 밝혀진 것처럼 타노스가 이머전스를 늦췄다는 것과 더불어 타노스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한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타노스가 이러한 이머전스나 멀티버스의 전쟁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인지에 대해선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내용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인피니티 사가를 마지막으로 그 대서사시의 막을 내린 줄로만 알았던 타노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금 새롭게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세상 마블의 기획 능력이 더욱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플래닛 이터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원작 코믹스의 갤럭투스는 사실 셀레스티얼이 부화할 예정인 행성만을 먹어왔다는 것이 밝혀진 적이 있었다는 점이나, 현재 지구에는 부화가 진행 중이던 티아무트가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점, 또 향후 MCU에는 판타스틱4의 합류가 확정되어 판타스틱4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빌런 중 하나인 갤럭투스의 합류 역시 기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이런 티아무트를 노리고 갤럭투스가 접근하게 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쿠키 영상에는 데인 히트먼이 에보니 블레이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가 원작 코믹스의 블랙나이트로 각성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블랙나이트에 대한 설명은 앞선 영상에서 모두 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데인에게 정말 준비가 됐나요 히트먼 씨라고 언급한 미스터리의 인물이 누구였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데인 히트먼은 지구 616의 데인이 에보니 블레이드의 저주에 저항했던 것과는 달리 그 힘을 온전히 흡수해 빌런으로 거듭난 지구 374 버전의 프록터라는 정체성, 즉 멀티버스 버전의 변종이 존재한다는 점이나, 이 프록터는 영화 이터널스에 등장했던 것처럼 세르시와 사랑에 빠졌지만 어느 순간 세르시가 그를 떠나게 되면서 에보니 블레이드의 마성에 더욱 깊게 빠져들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멀티버스를 이동하며 세르시를 죽이고 해당 유니버스를 파괴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 이러한 과정에서 프록터는 해당 유니버스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우테와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는 마치 와디프의 울트론이 그 유니버스를 모두 파괴하고 우아투와처를 발견하게 되면서 무기입의 원칙을 고수해오던 우아투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 결정적으로 그 목소리 자체도 와디프의 우아투와처를 연기했던 제프리 라이트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MCU 버전의 와처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What if? 게다가 페이지 4 이후의 MCU는 멀티버스가 그 주제라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로키의 사건 등을 통해 멀티버스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러한 프록터 버전의 블랙나이트나 와디프 버전의 울트론이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MCU 버전의 와처가 직접 데인 히트먼을 비롯한 여러 히어로들에게 접근한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블랙나이트는 원작 코믹스에선 캡틴 브리튼, 블레이드 등과 함께 영국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MI13이라는 팀에서 활동한 적도 있다는 점이나, 블레이드는 이미 그 제작이 확정되었고 뱀파이어 전문 사냥꾼인 블레이드의 등장을 암시하듯 이터널스에는 킹고가 뱀파이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는 점, When we first met, he thought I was a vampire, and he tried to stake me through the heart.
또 엔드게임의 패기는 불의동 요원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언급해 캡틴 브리튼 역시 MCU 합력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블레이드나 캡틴 브리튼 같은 MI13의 멤버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원이었습니다.